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줄리안 잭슨과 테리 노리스 이 두 선수 간의 그 WBA죠.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추후에 이제 슈퍼웰터급의 어떤 그 명장으로 거듭나는 테리 노리스가 그 첫 도전에서 이제 거목이었던 잭슨을 만나는 그런 경기인데, 자, 이 경기 오늘 그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또 저희 KBM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코토바 서준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나폴레스 오성민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줄리안 잭슨에 대해서 임준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잘랐었어요. 자, 이어서 해주시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리안 잭슨이라 그러죠? 훌리안? 그 스페닉으로 하면은 J가 그렇죠. 이제 H가 되니까 훌리안 잭슨인데, 그 전시합에서 맥걸럼에게 무참한 KO패를 당했지만 또 바로 회복을 해서 재기에 성공을 하고, 그 맥걸럼이 6차 방어 성공한 후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들로 체중을 올리죠. 체중을 올리면서 또 WBA 주니어 미들로 공석이 됐는데, 이 시합에 이제 결정전에 나서고 상대는 그 당시 2위 백인철 선수가 1위였나요? 아니면 백인철 선수 1위였죠. 예, 2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또 결정전에 1, 2위가 붙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숀 매니언에게 이겼으면 맥걸럼과 시합을 했을지도 모를 그 백인철 선수가 이제 미국에 원정 와서 훌리안 잭슨 선수와 이제 타이틀 결정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합은 다 아시겠지만 그 참패. 예상 밖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예상대로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가볍게 3회 KO로 백인철 선수를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어전을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서 맞이한 게 그 당시에 이제 탐파주의 굉장히 유망주, 패배도 좀 있었지만 그 주니어미들에서 상당히 그 유망하게 여기던 테리 노리스와의 방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테리 노리스는 사실 저 시합 그 줄리안 잭슨 저 매치 때의 노리스는 그다지 이제 기억은 안 나고요. 햇병아리. 예, 레나드를 잡았을 때. 그런데 그 시합은 그때만 하더라도 테리 노리스에 대한 실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좀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왜 천하의 레나드가 저런 시합을 왜 했나. 그냥 헌즈, 두란 그 노인정 매치까지만 딱 하고 멋있게 링하고 이별을 하고 끝을 내고 90년대를 맞이하지 않고 그 전설로 남기를 바랬는데,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저런 신진대사를 만나서 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그 시합을 보니까 복싱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센스가 있고. 그런데 이 시합은 그 훨씬 이후에 봤습니다만은, 저 때는 왜 또 노리스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잭슨한테 저런 식으로 당했나 이렇게 좀 평가가. 그러니까 테리 노리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라기보다는 기복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게 이후에 나중에 사이먼 브라운하고 시합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만은, 복싱 센스는 뛰어나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결점도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제2의 헌즈처럼 끓는 소처럼 뭔가 안 풀리면은 이걸 가다듬고 재정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같이 불구덩이에 또 흥분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가지고 산화해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좀 이해되는 선수. 그렇죠. 매력적인 선수로.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다른 선수랑 헷갈려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일전에 저희 복싱 토크에서 한번 같이 리뷰를 했었죠. 한 경기도 있었고, 트로이 워터스. 그 상당히 그렇죠. 트로이 워터스와의 경기였는데, 그 테리 노리스는 제가 기억하는 복서 중에는 정말 좀 특이한 선수. 왜냐면은 펀치력도 상당하고, 게다가 펀치력이 있는 테크니션의 이제 전형인데, 문제가 지금 나폴레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 각도에서 저는 테리 노리스를 보는데 본인 성미를 주체 못해요.
그래서 경기가 말리는 경우가 많고 트로이 워터스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 쉽게 초반 KO로 이길 경기를 다운 한 번 당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 트로이 워터스 작전에 말려서 맞불을 놓다가 아주 뭐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기기도 한. 그러니까 참 그 펀치력을 갖춘 테크니션이라는 측면에서 복서로서 완성형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멘탈과 경기 운영 거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력에 비해서 더 그 오늘날 더 유명한 위대한 선수로 각인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테리 노리스는 레전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늘도 보지만 잭슨이나 맥걸럼에 비해서는 주니어 미들로는 선이 좀 가는. 그리고 뭐 잭슨이나 그 맥걸럼은 후에 미들급 뭐 그 위에 슈퍼 미들, 뭐 잭슨도 슈퍼 미들까지 뛰었지만 노리스는 그 체형 자체가 미들은 좀 무리인 그런 체형이고. 사실 노리스가 이제 주가가 올리기 시작한 거는 뭐 이 시합까지는 약간 그 애송이 같은 느낌이었고, 그 존 무가베를 갑자기 200kg 시키면서 챔피언이 되고, 이후의 방언에서 레너드라든지 카스트로라든지 그 전현직 그 세계 챔피언들을 전부 연파하면서 그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진가가 나왔고, 서준환 씨 말씀대로 그 자기가 자기를 좀 주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루이스 산타나와의 그 희한한 그 3년 정도 있었고 했지만, 노리스는 뭐 레전드급보다는 굉장히 그 파퓰러하고 대신에 아주 시합 자체는 굉장히 그 재미가 있었지만 그 맥걸럼이나 잭슨에 비하면 약간 그 선은 좀 가는 느낌의 그런 선수였고, 요 시합 때만 해도 거의 뭐 그 약간 좀 햇병아리급이었기 때문에 이 시합 하나로 이제 노리스를 전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그 챔피언 되기 전에 시합이니까. 하지만 그 시합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니까요. 아마 이 시합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내드린 그 맥컬럼과 잭슨 그 경기와 더불어서 주니어 미들급의 매치로는 손꼽히는 그런 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합이 그 맥컬럼 잭슨보다 어떻게 보면 더 격하죠. KOC니. 보시죠. 자, 그리고 경기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ll in any round. Joe Cortez of New Jersey is our referee today, and we have 3 scoring judges: Jaime Province from Curacao, Luis Rivera from New York, and York Van Nixon from Washington, D.C. And we are ready to get this fight underway from the Atlantic City Convention Center for the WBA Junior Middleweight title, Julian Jackson and Terry Norris. Julian Jackson in the gold trunks, Terry Norris, the challenger, wearing the white with the purple trim. Right away you see the movement from Norris. Oh, and a bad miss there by Julian Jackson. When you make a puncher miss like that, Dan, it makes him shorten his punches up, and when he shortens his punches up, you won half the battle because it takes a lot of his power away. Get the hands out. Get those Julian Jackson, get him out of there. Opening right up, Alex, appearing to do some head hunting. He had talked about doing some work to the body early, but it's been upstairs so far. And as is the trademark of Terry Norris, exciting combinations. Brilliant hand speed, Norris. Good chopping right hand, and Terry Norris right here in the opening seconds has taken all the play away from the champion. I think Julian Jackson's having a lot of trouble with the speed. Oh, and Julian Jackson took a right on the ear from Terry Norris. And right now, the champion looking a little perplexed. Definitely fighting out of a defensive posture. And you have to like, I think, if you're the Norris corner, the fact that rather than go crazy there and go in and get caught with something, he scored his points and then backed away and continued his fight plan of movement. There you go. The thing he doesn't want to do, if you're Terry Norris on the left, is just stand there as he is right now. Move to the side. You don't have to back out all the time. Move to the side and punch from angle. Well, Terry Norris and his people a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a Julian Jackson fight has never gone the distance. We said at the top, Julian Jackson has a tendency to eat right hands. He's going to clip with a good series of strong right hand leads from Terry Norris already. So the point for Norris there is that he's going to try to box at the opening stages of this fight without taking a whole lot of chances. He definitely likes his odds the longer this fight goes on. A right from Norris caught the gloves, but then a good scoring left counterpunch on his way out. I'll tell you this, Julian Jackson's thinking too much right now.
He's just not letting his hands go. This is totally atypical for the champion on the right of your screen. He generally just comes out and wails with both hands. A break on the break. Jackson throws a right and lands. I think that's a sign of frustration. There, Jackson tried to finish the encounter, the exchange with a right hand at the end, and Norris was out of range. He's moving very well. Inside the final 30 seconds of round number 1. This fight scheduled for 12. And Terry Norris having a very strong showing here in the first round. Again, look at the hand speed of Norris. 3 and 4 and 5 punch combinations. Nothing unusual. Something unusual for the champion, Julian Jackson. That's the end of round 1. Looked tight. It looked like he was feeling the pressure of being the challenger. Almost a role reversal between the two, Alex, on the way they should have looked. The movement by Norris. I mean, he ducked one way to avoid one punch and then escaped the other way to avoid the counter. And a big right to the body by Julian Jackson. And a good inside left by Norris at the same time. But really, Jackson's first attempt to work the body. Almost all headhunting in round number 1. Aaron Snow and Richie Giacchetti in Jackson's corner told him, you just have to get off. You have to let your hands go and try to work the body, and he did try to do it there, Dan. Terry Norris, who will at times during the course of a fight move in and out of a southpaw stance, and again a good left counter punch. You saw Norris duck. There was no counter punch coming back from the champion, but Norris got under it if it was. If the key is, as Terry Norris told us yesterday, was relaxation and concentration, he looks totally relaxed and totally focused right now, Dan. Another good right to the body that time by Julian Jackson. Overhead chopping right, and again the incredible knockout ratio of Jackson. Whoa! And that right to that, Terry Norris is gone. He lost his concentration for one critical moment and caught a right hand from the champion. Terry Norris struggles to get up. He beat the count, but he said he's all right, but Joe Cortez doesn't believe him. That's it. Joe Cortez stops the fight. Norris did indeed beat the count. And Julian Jackson, after struggling through the first round, unleashes a bomb in round number 2.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concentration of Terry Norris, and he got back up on the ropes, lost it for a moment, dropped his hand, and Julian Jackson got home the first meaningful punch of the fight, really, from him, a right hand, and it was more than Norris could handle. Well, I think it was more than just about anybody could handle. A good look at it Watch here, Alex. Norris left. Carrying a little bit, he just drops it there a little bit and just gave enough. Another right in combination, and Terry Norris was gone. But Alex, it's the first one, and I think it even grazes the glove on its way over. Just nicking the glove, and I'm afraid the second punches are after the fact. That was the initial right. That last one didn't give him any help. No, it did not give Terry Norris any help at all, but it was the initial right from Julian Jackson, and again, the remarkable power of this gentleman from the U.S. Virgin Islands. And for the 39th time, a Julian Jackson fight does not go the distance. And a pretty good vertical leap as well. Tremendous pride with Julian Jackson, determined not only to be an outstanding champion for his family and for the U.S. Virgin Islands that he represents, but he just really, really wants to demonstrate his ability. And there you see Terry Norris. Terry Norris should be reminded that Julian Jackson, when he first went for the title himself, got knocked out in the second round against Mike McCallum, came back to win a title. I think Terry Norris showed just in the brief time he was in there that he has the skills. He did not in this fight put it all together. Don't forget, coming up, we still have Julio Cesar Chavez. We'll return here to Atlantic City. A big right hand of Julian Jackson.
who retains his championship with this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official with this time. bomb of a right hand, and Terry Norris is out on his feet. And right now, Alex Swallow is with the champion ringside. You just watched it. How did it look? First of all, let me say thanks to Pony for supporting me and 저희가 점심 먹고 그 녹화를 하느라고 서준아님께서 약간 식곤증이 왔었는데 잭슨의 펀치를 보고 바로 또 잠에서 깼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강렬하죠? 아, 정말 강렬하네요. 그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원펀치, 원펀치 하면은 기억나는 게 로키 마르시아노, 그다음에 어니 쉐이버스, 그리고 쿠에바스, 그리고 잭슨, 또 누가 있을까요? 저번타 데이비스? 마이크 타이슨. 어니 쉐이버스. 마이크 타이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타가 좀 이어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잭슨, 뭐 어니 쉐이버스는 느닷없죠. 그냥 한 방에 그냥 상대를. 그래 뭐 아까도 이제 이 시합 보면서 얘기했지만 잭슨의 KO승은 좀 대대한 시합이 없어요. 그렇죠. 다 맞으면 기절. 강렬하죠. 또 자기가 맞으면 자기가 기절하지만 일단 KO신은 전부 뭐 이렇게 흐지부지한 KO신이 없고 깔끔하게 그냥 오히려 그러고 보면 백인철 선수가 대단한 거예요. 그 주먹을 맞고도 그렇죠. 일단 웬만한 선수 그 주먹 맞고는 거의 기절인데 그래도 백인철 선수는 어쨌든 한번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백인철 선수와 줄리안 잭슨 경기도 한번 리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에이 그랬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줄리안 잭슨의 펀치를 맞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선수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대개가 다 그냥 혼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미들급에서 뭐 아주 뭐 그 굉장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주니어 미들에서 그 굉장한 강렬한 한 방을 항상 선보였고 그 줄리안 잭슨 시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덴저러스한 느낌의 그런 선수인데 줄리안 잭슨은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실물을 봤는데 10년 됐죠? 라스베가스 갔을 때 한번 만났는데 똑같아요. 머리도 저 때부터 되지만 이렇게 약간 무슨 관상수 차르듯이 이렇게 하는 머리인데 하여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였죠. 예. 그래서 복싱 팬들한테도 줄리안 잭슨이 뭐 그렇게 뭐 미들급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복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원펀치 쪼개기로 가면은 최상급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잭슨은 이 시합 후에 또 이제 다시 또 후에 미들로 올려서 미들에서도 굉장히 또 나름 그 매력적인 복싱을 보이다가 제럴드 맥크레리안이랑 또 아주 뭐라 그래 임자를 만나서 1라운드 KO 사나이죠. 네, 그래서 그 선수와 또 그 2연전을 치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챔피언이 되죠. 카르다모네라는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고 그 이후에는 뭐 큰 업적은 세우질 못했지만 어쨌든 2체급 재패에 성공하고 노리스는 이 시합 이후에 이제 존 무가비를 KO 시키면서 WBC 챔피언이 됐고 노리스 시합은 몇 번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주니어 미들에서는 상당한 특히 그 1기 챔피언 시절에는 그 굉장히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 멜드릭 테일러, 커리, 뭐 레너드, 레네 자코, 카스트로 굉장한 선수들 칼 다니엘스, 모리스 블록, 그래서 10차방을 했는데 8명이 전직 추후 세계 챔피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를 올렸고 이후에 그 루이스 산타나라는 그 기괴한 선수와 엮여가지고 두 번의 그 이상한 그 반칙패를 당하고 그 이후에 다시 챔피언 복귀를 했다가 뭐 졌다가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그 90년대 80년대 후반, 아주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를 그 주니어 미들을 굉장히 제패했던 그런 선수로 남게 되죠. 제 기억에는 저는 하여튼 강렬한 KO신과 그 막강한 펀치력 하면은 떠오르는 몇 선수가 있는데 경중량급에서 이제 에드윈 로사리오가 있고 이 체급에서 뭐 이제 줄리안 잭슨이 그에 견줄 만한 혹은 그 이상 가는 파워를 보인 하드 펀쳐로 이제 기억이 남는데 이 경기에서도 사실상
테리 노리스가 참 잘했거든요. 1라운드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그 저 선수만의 그 컴비 블로우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원투에 이은 어퍼컷 같은 것을 얻어맞고 줄리안 잭슨이 1라운드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기 그렇게 맞붙었는데 펀치가 들어왔는데 그 펀치를 감당을 못하면 뭐 상대 선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그 펀치로 인해서 그냥 경기가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끝나버리고 말하는데 테리 노리스는 그 뭐 약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가.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줄리안 잭슨 이름이 지금도 거론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이후에 미들급 그 라이트 헤비급의 타이틀 매치에서 이 강렬한 KO신을 꼽으려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잭슨 시합은 언제 맞고 있다가 또 약간 몰리는 시합 같지만은 그게 펀치 한 방으로 완전 무결하게 뒤집을 수가 있는 그 요소를 언제든지 내포했던 그 싸늘한 공기가 있었고 그걸 실질적으로 매번 시합에 많이 보여줬죠 줄리안 잭슨이. 그래서 저는 강렬한 복싱이 뭐 제 짧은 견해입니다만은 2000년대 이후에는 프로복싱을 보면은 그렇게 장렬한 시합, KO신다운 KO신, 시합다운 시합을 꼽으려면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자꾸 저런 시합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은 야 테리 노리스가 레나드 만나기 전에 약간 설 익을 때지만 나름대로 잘하지만 그 잭슨의 라이트 펀치의 후속타 세 방의 그 펀치는 그냥 오픈을 블로도 아니고 펀치 자체도 무지 막강하고 역대 미들급의 원펀치로 보면은 그 전에 뭐 카를로스 먼저 마빈 헤글러 슈퍼스타 질 때 있지만은 줄리안 잭슨이 아마 최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라이트 헤비급에 사실 요 근래 그 드미트리 비볼이라든지 베트리비에프가 아주 거출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베트리비에프의 시합은 강렬하죠. 강렬한데 그래도 70년대 버퍼스터의 그 KO신에 비하면 강렬함 같은 쪽에서는 좀 덜. 물론 뭐 포스터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그 버퍼스터의 KO신을 보면 정말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런지 뭐 비볼이나 배트리비에프 시합, 특히 배트리비에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하드 펀치가 강렬하지만 그 70년대 그 뭐 버퍼스터 같은 그런 강렬함하고는 뭐라 그럴까? 그때가 더 좀 원초적이라 그래야 돼요. 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경기 그 운영의 양상도 최근에 이제 레퍼리 스톱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연타 위주의 공격으로 KO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변하더라고. 골로프킨 한참 전성기 때는 야 미들급에서는 골로프킨이 역대 최강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골로프킨이 헤글러와 마주쳤을 때, 골로프킨이 뭐 하다못해 맥걸런과 마주쳤을 때 또 어땠을까? 뭐 잭슨 같은 선수, 나이젤 벤 같은 선수 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타이슨 헤비급 시절은 정말 무적이었죠.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조지 포먼한테 안 될 거 하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게 그 확실히 뭐 우리가 젊었을 때 시합이 더 강렬하게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좀 그런 게 있고 또 서준환 씨 말씀대로 확실히 그 흥미도가 떨어지는 거의 이유는 그 빠른 스톱이 좀 이유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안전이 최고니까.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 당시에 시합 보면은 애를 죽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에이 저걸 왜 스톱을 시켜 하는 그 어떤 그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레퍼링도 그렇고 시합 운영도 그렇고 점점 진화를 한다 그러면 진화라고 하지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같으면 뭐 스톱 시키면 난리 날 시합들이 지금은 뭐 당연하게 그 스톱 타이밍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시대가 변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일전에 그 한국 복싱 안에서도 왜 그쪽에 그 KBM에서 주최한 시합인데 레포리 스톱과 관련해서 또 시비가 있어서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자 되게 항의가 들어오는 거 그쪽 체육관 아마 친구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나 지금과 똑같아. 옛날 관장도 그렇고 지금 지도자도 그렇고 자기 선수 때리는 것만 생각이 돼.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선수가 스톱 걸리면은 다 억울해. 근데 그거는 지금 지도자들도 고쳐야 되는 게 요즘 뭐 일본도 안전사고가 좀 나고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뭐 아마추어 사고가 있었죠. 났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레프리가 아니에요. 그 선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렇죠. 선수 자신과 지도자 세컨이거든. 선수는 그 대신에 자기가 직접 시합을 하기 때문에 더 하려고 그런다고. 레프리는 사실상 그 정확하게 그 선수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그 시합 당시 말고는 그 전이라든지 그 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도자가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저희 KBM 시합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엔 더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세컨이 타월 하나 던진 시합이 있었어요. 그거 지도자가 그거는 이제 그 선수의 그 한계로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그 관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장님들이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도 먼저 자기가 그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항의할 수 있죠. 프로시합인데 얼마든지 항의도 할 수 있고 어필도 할 수 있는데 승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규율 안에서 어떤 건전한 항의 이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막 의자를 집어 던진다든지 쌍욕을 하고 경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이런 일은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관중의 입장하고 그 레프리의 입장이 틀린 게 관중은 물론 시합을 가까이서 보지만 우리가 레프리 올라가면은 접근된 상태에서 신음소리도 듣고 눈동자도 가장 가까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관중석에서는 그게 안 들리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 신음소리가 막 죽는 소리를 낸다고. 그럴 때는 얘는 한계가 됐다고 스톱을 시키는데 그게 조금 떨어진 데서 보면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레프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다고는 뭐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장 시합을 가까이서 보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레프리이기 때문에 대체로 레프리의 스톱은 맞다고 생각하고 요즘 같은 주류면은 빨리 스톱시켜서 욕먹는 게 늦게 스톱시켜서 욕먹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기 때문에 늦게 스톱시키면 욕먹는 걸 떠나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톱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일본 시합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요즘 정말 빨리 스톱시켜요. 그래서 저기서 스톱이야? 뭐 이런 때 벌써 스톱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글쎄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뭐 선수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빨리 스톱시키는 타이밍 같아도 그 선수가 역전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몇 대 더 공멸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옛날 7, 80년대 죽을 때까지 맞고 쓰러지는 거 보시다가 요즘 시합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모든 스포츠가 그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또 시대를 또 감안을 해주셨으면 그 장정부대 독가시키 전 생각나는데 그 경기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소식이 와전이 됐는데 일본 측에서 레퍼리 스톱이 빨랐다고 항의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국내 보도가 이렇게 와전이 됐는데 실제로는 빨랐다고 항의를 한 게 아니고 장정부 선수가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에서 스톱이 돼서 아쉬웠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레퍼리 스톱이 빠르지 않았죠. 독가시키 후유증이 어마어마했죠. 그 경기 끝나고 부상으로 은퇴했어요. 예, 그 경기 더 하고 싶었는데 부상으로 뇌에도 이상이 그리고 그 라운드만 보면 안 되는 게 그 전 상황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맞았어요. 독가시키는 그게 마지막 시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합에서 굉장한 데미지. 그 시합에서 굉장한 데미지로 휴즈용으로 은퇴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 경기도 보면은 조 코르테스 레퍼리가 그 맥컬럼이 테리 노리스 선수가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 강한 펀치를 맞고 앞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눈알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당시 상황으로는 모르겠어요. 경기를 일어났으니까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뭐 이런 갈등도 있었겠지만 뭐 이미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지금 됐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쓰러지는 순간 수도권 네, 쓰러지는 쓰러지는 순간 저건 카운트 안 세요. 지금 같으면 그렇죠. 그나마 저 때만 해도 또 카운트를 세고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넘어가는 순간 저거 넘어가기 직전에 스톱 걸릴 수도 있고 넘어가는 순간 스톱이에요. 그 한 펀치에 스톱이 걸렸을 수도 있죠. 왜냐면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이면 100% 스톱이에요. 아, 첫 타의 스톱이야. 뭐 저런 장면이면 어느 나라에서 해도 스톱입니다. 근데 이후에 줄리안 잭슨 시합은 뭐 이렇게 제론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냥 말끔하게 그 레프리 입장에서도 좀 깔끔하게 쉬운 판별하기 쉬운 이거 케오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이게 빨리 끊었다 뭐 늦게 끊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연타에 뭐 이렇게 뭐 밀리면서 쓰러진 깨끗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방 끝을 뭐 원펀치에 모든 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당시에 보는 입장은 되게 굉장히 시원했죠. 그렇죠. 저런 복싱이 그 이후에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나폴레스님이 추구하는 복싱이죠. 쿠에버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늘 보면 복싱이 저런 복싱에 막 참 매료됐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 줄리안 잭슨이 저보다 더한 놈을 만나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맥클레너는 이제 저런 스타일인데 1라운드 KO. 그렇죠. 그 파괴력은 또 더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아까 저기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피피노 코에바스도 그렇고 줄리안 잭슨도 지금의 노년의 모습이 그 KO 당한 그 말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지금 말끔하다고 그때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제 짧은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잭슨도 그렇고 코에바스도 그렇고 실컷 얻어맞고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고 깔끔하게 때릴 때도 깔끔하게 있고 KO 될 때도 맞고 깔끔하게 한 방 두 방에 셧아웃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길게 맞고 은퇴한 선수들보다 또 저렇게 지금 노년도 편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것도 일리 있는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평소 아웃복싱 많이 하던 선수도 나중에 펀치 드렁크 걸리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죽도록 치고받고 그러니까 알리하고 프레이저를 봤으면 프레이저가 펀치 드링크를 걸렸어야 되는데 프레이저는 결국 뭐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알리가 오히려 펀치 드렁크로 말년에 고생을 한 거 보면 자기 팔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적게 맞는 것보다 많이 맞는 게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자, 그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어쨌든 주니어 미들급 슈퍼웰터급의 명승부 2개를 저희가 2주에 걸쳐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경기, 멋있는 승부를 가지고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